네,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주는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6-5 앞전 시간에 이어서 6-5로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 끝도 없죠? 국회법. 자, 그리고 이전 시간에 하나 안 보고 그러니까 이 화면을 원래 이전 시간에 이제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수처장 말고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요 사람 조심하시라는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자, 개의 시간이 나와 있는 72조부터 보실까요? 페이지는 133. 자, 국회법 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10시.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의사 의결 정족수 한번 보셨고, 자 이제 본회의입니다. 최적의원 5분의 1. 밑에 기출지문들 다 그 숫자만 바꾸는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1번이 4분의 1로 되어 있네요. 법무사 2018.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조. 회의 중 이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 중지, 사내를 선포한다. 다만 항상 문제는 다만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의사 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번처럼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74조, 75조를 보시면 본회의는 공개하는데 어떨 때 공개 안 하는 그 예외 사유를 보고 2항도 중요합니다. 작년 법행 문제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장의 제의,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거기에 있는 동의는 체크만 해주세요. 어그리 컨센트가 아닙니다. 동의 한문 잘 보세요. 동의. 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뒤쪽에서 동의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중복되니까.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국가안전보장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비공개 사유입니다. 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X, 토론을 거쳐 이게 1번 지문이고 77조 의원 20인 가로놓기로도 나옵니다. 밑에 기출지문처럼. 의안은 의원 10인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의. 한문도 어렵죠, 이거. 보고도 헷갈리네. 이 동의예요. 나중에 나오는 뒤쪽에서 나오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른 거야, 이거랑. 원래는 자 밑에 79조 보시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 의안 발의할 수 있고요. 2항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밑줄 쳐보세요. 가로 쳐보시던지 안을 갖추고. 원래는 동의도 안을 자, 원래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그냥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79조 2항처럼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찬성자와 연서해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일반 의안 제출할 때 원래 정식 코스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국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조문들을
그런데 책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89조. 자, 페이지가 어디에 있나요? 자, 지금 89 이거랑 이제 바로 동의로 그 설명 넘어가야 되니까 89조로 넘어와 보세요. 페이지 145. 자, 145 오셨죠? 89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의 해놓고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고요.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또 예외로 합니다. 제외하고 동의는 어떻게 한대? 조문에서 89조에서 동의는 어떻게 한대? 그 동의자 외 한 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동의자, 요거 한 사람 외 한 명. 원래는 아까 보셨잖아요. 안을 갖추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동의는 기본서에서 보셨죠. 안을 갖추지 않고, 안을 갖출 필요 없이, 거기에 개념이 써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의는 일반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수가 기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했잖아. 그럼 규정이 있으면 안을 갖추고. 자, 그래서 잠시 뒤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언제 안을 갖추고 하는지, 안을 갖추고 안 하는 89조처럼 그렇게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지 이제부터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79조 135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서 동의인데 안을 갖추고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79조로 다시 오셔가지고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부터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사망, 그 다음에 사항까지 읽어보시고 81조로 넘어오세요. 자, 상임위 회부하는 조문이 81조에서 나오는데 1항을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다만 폐했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도 보시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뭘로 바꿨습니까? 밑에 기출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는 대표적인 게 104조 5항에 있다고 옆에 해설에 써드렸고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104조 5항 가보셔가지고 이렇게 기출 지문이 붙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2조 특별히 회부할 때 1항에서 보시면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가 기출 지문으로 올해 문제입니다. 입법고시 2021. 자, 입법예고 예상 지문들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82조의 이 입법예고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84조부터 예산안 결산 회부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그 법률안보다는 기출 지문에서 약간 조금 한두 지문 빼고 적은데 그래도 여기도 중요한 국회법 조문들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자, 138페이지 84에서 예산안 결산안 회부 및 심사 1항.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해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전연설을 듣습니다.
결산으로 같이 짬뽕 해가지고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연 연설을 듣는다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기출은 아직은 없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읽을 때는 항상 그 예외적인 거 이런 것도 읽을 때는 전단 후단이 있을 때는 후단 읽을 때는 앞에 거를 잘 떠올리셔서 문제를 틀리게 냈을 때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2항 읽어보시고요. 2항에 정지문으로 된 기출지문 2번 매칭 두 개 매칭 시키면서 자, 그 다음에 5항을 같이 볼게요. 139페이지 5항. 작년판에는 밑줄이 안 쳐 있는데 5항이 올해 입법고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밑줄 쳐드린 거니까 5항을 새롭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결특위는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런데 없다가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동의 없으면. 자, 다만 중요합니다. 세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에서 회부된 때부터 여기는 72시간만 나와요. 우리 앞에서 깨알같이 외웠던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안 돼요. 72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간주예요? 동의간주입니다. 여기는 동의간주. 그래서 앞에서 체포동의, 탄핵소추, 그리고 그 해임건의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포스트잇으로 써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완벽하게 암기하셨으면 여기 하나를 가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84조 5항 넘기시고요. 지금 읽지 못한 밑에 기출 지문들 복습 때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안건의 신속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쭉 대략 한번 살펴보실 텐데 85조의 2에서 자 1항부터 한번 보시면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2항에 따른 밑에 2항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제적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 여기도 동의예요. 자, 그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 위원은 그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장 또는 안건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 중요합니다. 잘 형광펜 쳐주시고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원래 무기명 투표라고 이 무기명이라고 안 돼 있으면 원칙이 기명이에요? 아니에요? 헌법 개정하는 기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원칙이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에 아예 무기명이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개 비교했을 때도 설명드렸고요. 표결하되 제적 5분의 3 제일 중요한 거죠. 정적수 제적 5분의 3 또는 안건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지정할 때요. 지정. 자, 그리고 사망으로 내려오셔서 흐름을 잘 보세요. 각 숫자는 퍼펙트하게 암기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181, 91, 밑에 61, 181, 91, 61 5분의 3은 기본기. 자, 보시면 위원회는 사망 보시는 겁니다. 사망. 위원회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180. 숫자 녹색으로 다 치고 계시죠? 녹색 형광펜.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사위는 90일.
끝에만 읽은 거예요. 법사위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작업 심사를 그 지정일에 사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86조 뒤에 1항에 따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칩니다. 위원회가 사항으로 넘어오셔서 위원회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서 사망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에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작업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 회부된 것으로 보는데 그 법사위는 왜 제외해요? 가로 안에 위로 가서 따로 가야지. 따로 바로 위 사망으로 가서. 자, 그래서 180일 나왔고 90일 나왔고요. 그러면 법사위는 5항으로 내려와서 쭉 읽어보시고 6항, 7항에 있는 60일까지 다 보시고 기출지문들 올해 6번 5급 공채 2021에 있는 것들 숫자 다 바꾼 것들이에요. 5번은 자 142페이지 5번은 90일 180일인 지정일로부터 180일이라니까. 그리고 6번 60일 아니고 90일이고요. 자, 밑에 있는 판례 지문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돼요. 국회법 조문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조문들 앞에서도 하나 보셨잖아요. 올해 판례, 올해 문제, 작년 판례를 올해 문제. 그래서 이런 판례들도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 발전 산업 기본법의 기본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제적 과반수가 서명한 신청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 시 거부한 행위는 끝에 표결권을 침해한다. 침해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입니다. 밑에 해설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85조의 3도 기출지문은 3개밖에 없지만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첫 번째 나오는 85조의 3 1항에 나오는 얘들 11월 30일까지 그 날짜가 이어져요. 뒤에 있는 조문들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 날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헌법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 날짜 조문들. 자, 먼저 85조의 3 1항 제목부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1항 위원회는 이 안에 있는 것까지 깨알같이 암기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걸 묶어서 예산안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등과 사항, 뒤에서 보실 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이런 거 다 체크해 두십시오. 기출지문 1번에서 11월 30일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1, 2항 묶어서 나온 기출지문 1번. 여러분 2항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까 1항에서 나왔던 사항을 지금 먼저 가서 보세요. 의원이나 정부가 세임 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임 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로 지정합니다. 올해 변시 85조의 3, 1, 2항을 똑같이 묶어서 11월 30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체계자구심사만 체계자구심사도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2항 86조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86조부터 아니다. 86조도 해야 되겠다. 자, 일단 2항을 한번 이어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사항에 따라 좀 전에 읽었던 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가로 여러분들 읽으시고에 대하여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다음 날. 그러면 언제예요?
주목으로 해볼 거야. 1, 2, 3, 4, 5, 6, 7. 11월은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법조문에서 그 다음 날이라고 했으면 언제예요? 12월 1일. 11월은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31일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합의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자동 부의 아니고 그때까지 합의하라고.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자, 2항, 3항, 4항 좀 전에 읽었고 됐습니다. 체계자구심사로 넘어오세요. 1항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 회부에서 체계자구심사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법사위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자구심사에서 뭐는 생략할 수 있고 뭐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 아주 주의 깊게 보셔서 기출지문 1, 2번을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87조로 오셔서 예전보다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7일과 30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지만 그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 중 제외한 7일 이내에 30. 요거. 이거는 자주 물어봐요. 최근에는 작년 법행에서 또 물어봤네요. 정지문으로 비록 물어봤지만 언제? 7일 이내에 30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부의. 88 위원회 해임. 자, 그 다음에 88 위원회 제출 의안. 89, 90.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동의하고 번안이 어떻게 다른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의는 원래 안을 갖출 필요 없이 하는 건데 이제 뒤쪽에 동의인데 안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게 나와. 수정동의 같은 것들 나오는데 우선은 아까 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설명하느라고 말한 김에 여러분 147페이지 95조에 보시면 원래 이제 동의는 안을 갖추지 않고 빠르게 하는 건데 95조 수정동의 보니까 147페이지 맨 아래 1항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 찬성. 예산안은 50명.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안은 30명. 예산안은 50명. 이 수정 동의. 자, 안을 갖추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91조로 하세요. 고백. 번안 동의가 있어 또. 한번 쓰기도 힘드네. 동의는 동의인데 번안 동의야. 좀 전에 읽었던 수정 동의랑 또 다른 거야. 지금 수정 동의는 안이 의결이 됐어요? 아니, 된 게 아니야. 번안 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을 번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의결된 이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동의, 수정동의, 번안동의 용어조차 헷갈리면 나중에 정족수로가 기억이 나겠어? 자, 그래서 이미 의결된 안을 기존 심의 단계 중에 변경하는 거야. 번안동의는. 요건은 3분의 2. 본회의에서는 요렇게 다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요렇게 다만.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번환동의 왜 합니까? 의결 후에 의결 됐는데 번환동의 왜 해? 의결이 됐더라도 명백한 착오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또 폐기시키고 다시 백해요?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결 후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의사결정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는 시정을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취지가 아니고 얘들 숫자들. 번환동의 얼마? 3분의 2. 번환동의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2랑 중간에 위에는 지워져 있는 한문 동의고 밑에 건 아까 써드렸던 동의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 찬성으로 좀 바꿔놓지. 하나는 한문을 안 쓰면 두 개 다 헷갈리는 한글입니다. 글은 한글인데 가로치고 한문을 붙여줘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있네. 오늘 92조까지만 합시다. 추록 하나는 봐야 되니까. 자, 1사부제의가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92조. 부결된, 자, 부결부터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기출지문 1번이 기본기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1사부제의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1번 기본기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라고 그랬어요. 회기가 달라지거나 가결된 안건은 다 1사부제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회 8급 2021년도에서 추록은 5페이지 펴주세요. 풀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안 나오고 말로 풀어서. 다른 지문들도 말로 예를 들어서. 자, 5페이지 오늘 맨 마지막 멘트. 자, 93조 안건심의부터 다음 시간에 보실 거고요. 오늘 1사부제의 조문 봤죠? 국회 8급 2021년 기출지문 자 5로 되어 있고 추가하시라고. 어디? 147페이지 위에다가 추가하시라고. 2021년 2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2021년 8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동일 회기예요? 동일 회기 부결된 안건이 키워드라니까. 그러니까 회기를 달리하니까 가능한 1사부제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을 지금 6-5까지 왔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을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두 번은 아니고요. 5-6 좋습니다. 아니 5-6이 아니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6-6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6-7 갈 건데 여러분 국회법만 지나가면요. 분량을 보세요. 책 법원조직법 174부터 두 번? 세 번. 뒤쪽에 있는 기타 법령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면 날림이라고 생각할까 봐 기타 법령은 이제 그냥 읽으시면 다 되는 설명이 기타 법령은 필요한 것들만 설명드릴 겁니다. 국회법 지나면 우리 3분의 2가 끝나는 겁니다. 구속법령 강의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추록 2.0에 들어갈 중요한 판례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모든 걸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주 못 올라가는 8월 달까지 저의 다른 과제 때문에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법을 빨리 끝내고 기본 법령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